안녕하세요. 발로 뛰는 부동산의 최영수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부동산 대책과 오피스텔이 있을 때 주택수에 포함되느냐를 갖다가 동영상을 촬영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질문이 되게 많았어요. 그때 빠진 내용 중에 하나가 2020년 8월 12일 날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내용이 없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취득세 중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냐면 내가 오피스텔 하나 가지고 있을 때 신규 주택을 매입을 하면 이게 취득세가 중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질문이 되게 많아서요. 이걸 좀 하나씩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취득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득세는 현행 이제 이번에 2020년 8월 10일 날 변경 전에 취득세를 보면 이랬습니다. 2013년 부동산 대책 때 2014년 부동산 대책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방안인데 이때 되게 재밌는 내용이 있습니다. 취득세 영부인하 주요 내용, 이게 이제 기획재정부에 나온 건데 영부인하라고 말을 썼어요. 참 정부 정책은 믿을 게 못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요. 9억 원 이하 주택은 원래 2% 취득세율이었는데 이제 6억 이하는 1%, 6억에서 9억 사이는 2%, 9억 초과 3%, 9억 초과 다주택자는 4%였는데 3%로 낮춰졌었죠. 그래서 취득세 금액이 예를 들면은 8억짜리 주택을 보유한 사람, 이제 구매를 한 사람은 1,600만원 취득세율이었는데 10억 이상은 3천만원 줄어들고 5억 이하 주택은 반으로 줄어들었다. 이제 당시에 이렇게 나왔던 내용이었는데 과연 영부인하였느냐? 7년 이후에 다주택자 이제 취득세 중과하겠다. 이번에 이제 다주택자의 규제를 하겠다 해서 나온 취득세율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조정지역인 경우 1에서 3%, 여기 동일합니다. 1에서 3%인데 대신 1주택자에서 2주택 취득 시,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할 시에는 8%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억짜리 하나 주택을 사게 되면 이제 8천만원 취득세를 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비조정 지역 같은 경우는 동일합니다. 단 3주택 취득할 시에는 12%, 그리고 비조정 지역은 8%, 4주택은 11% 동일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 징벌적 과세를 하겠다는 거고요. 법인은 1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이제 무조건 12%의 취득세예요. 이게 무서운 게 한 4억짜리 집을 5억짜리 집을 산다 해도 1억 2천에 아니 6천만 원의 취득세를 내야 되니까 10억짜리면 1억 2천이죠. 이러니까 아무래도 이 세금이 굉장히 무서워졌죠. 수익률에도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자로서 주택은 하지 마라 라는 게 이 내용이고요. 이게 이제 지방세법 시행령 8월 12일자로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여기서 주택 수는 어떻게 되느냐? 1주택, 2주택, 그러면 2주택의 주택수를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인데 오피스텔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기존의 오피스텔은 원래 업무시설로 이제 건축물 대장상에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있다 보니까 얘는 주택이 아니었어요. 취득세 부과할 때는. 근데 주택수 이제 산정 방법에서 그 8월 12일 날 지방세법 시행령에 여기 같은 도시에 사용했다는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한다라고 들어가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오피스 샀던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런 분들이 많아요. 나는 오피스텔 사놓고 월세를 받고 있는데 이제 내가 살 집을 팔고 내가 살 집을 다시 사야 되는데 이 오피스텔 때문에 취득세가 중과가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10억짜리 집을 사야 되는데 기존에는 1%만 내면 되니까 1,000만 원만 내면 됐는데 2%만 내면 되니까 2천만 원 아니면 9억 초과해서 3천만 원 내면 됐는데 갑자기 8천만 원을 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고민이 되신 거예요. 1억짜리 조그만 원룸, 월세 40만 원 받는 한 1억 5천 주고 산 원룸 때문에 취득세 이렇게 내야 되는 게 맞느냐, 이제 이런 고민들이 많이 돼서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이 주택수를 오피스텔에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근데 주택수 합산에서 중과 제외되는 게 있습니다. 먼저 중과세 28조 2항, 지방세법 시행령 28조 2항에 보면 여기 보면 시가표준액 1억 이하인 주택, 오피스텔도 포함합니다. 1억 이하인 오피스텔이나 주택을 가지고 계실 경우에는 얘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투기세상을 보기 어려운 주택 신체지역 등 배려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외를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표준액이 1억 이상이냐 1억 이하냐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홈택스 같은데 찾아보셔도 바로 알 수가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꼭 살펴보시고 내가 과연 이 주택수에 포함되느냐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되느냐? 이제 어떤 경우에 포함되느냐면 재산세 과세된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단 여기에 중요한 문구가 하나 있죠. 법 시행 이후에 신규 취득부터 적용한다. 그러니까 이 법이 시행된 게 2020년 8월 12일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 8월 12일 이전에 내가 소유하고 있던 거는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대부분 분들이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분들이 아마 다 이전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될 경우가 많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피스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느냐. 이 문제는 어떤 얘기냐면 내가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어요. 그리고 다 임대사업용 목적으로 오피스텔 분양권을 하나 취득을 했어요. 얘를 등기를 해야 되는데 난 주거용으로 쓸 거예요. 그래서 얘를 등기를 할 때 그러면은 얘도 8%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느냐, 이거 문제거든요. 근데 이거는 내가 오피스텔은 특징이 내가 주거용으로 쓸 수도 있고 상업용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사무실로 임대를 줄 수도 있거든요. 뭐 세무사무실이나 뭐 이런 경우도 오피스텔이 많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소사무실 같은 경우도 오피스텔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만약에 이렇게 쓰면은 이거는 주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하기 전이다 보니까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취득세 중과된다라고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느냐. 자, 만약에 이제 오피스텔 취득 시점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완성된 물건을 내가 매매로 매수할 때 이 얘기입니다. 그럴 때는 역시 이 사람이 쓸 의도가 확정적이지가 않잖아요. 근데 건축물 대장상에는 얘는 업무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취득할 때 취득세 중과가 안 된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대부분의 사례자분들은 이런 경우에 저희 고객의 실제 사례인데 지금 오피스텔 등기를 이번 1월 달에 만약에 2020년 9월 달에 매수를 했어요. 근데 등기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잔금이 이제 12월인데 등기를 하려고 하고 근데 이분이 또 공교롭게도 내가 아파트를 주거할 줄 다시 팔고 다시 샀어요. 그러면 이제 2주택으로 보고 이 아파트를 만약에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오피스텔을 먼저 등기하고 이걸 등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이게 만약에 공시가 1억 이상 오피스텔이에요. 그러면요 이 아파트에 대해서 이 취득세가 중과가 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오피스텔 잔금을 최대한 뒤로 미루고요 아파트를 먼저 등기를 하고 오피스텔을 등기를 하시면은 취득세 손해를 보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이 이렇게 법 내용에 나와 있어요. 실제 지방세법 부칙 제7조에 보면 아까 제가 시기가 중요하다는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주택수 판단발 경과조치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피스텔 분양계약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잘 알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날짜와 그 다음에 주택수에서 어떻게 오피스텔 적용되는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사실 취득세 부분에서 보면 오피스텔은 그렇게 규제가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못 알고 계시면은 되게 막 내가 불합리하게 당하는 것 같고 하지만 명확하게 알고 이에 대해 대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 질문사항도 되게 많을 내용일 걸 알고 있고 한데 가능하면 세금 부분은 저도 세무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 정확하게 상담을 해드리긴 어렵지만 꼭 뭔가 일을 진행하기 전에는 세무사분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